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교과서 43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태적 지형이에요. 자, 우리가 태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물이 속성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암석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태적암들이 쌓여있는 암석층을 우리는 지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층에서는 퇴적물이 수평하게 쌓이면서 형성이 되는 특징적인 줄무늬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층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퇴적 지형에서는 운이 좋으면 화석도 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석 정보를 통해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대랑 또는 환경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층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으로 잘라서 보면 노출된 면을 보면 이렇게 가로무늬의 줄무늬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층리이고 이 지층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면 있죠? 이것을 바로 층리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적 구조에서도 수직에서 본 모습이랑 수평면에서 본 모습이 달랐죠. 자, 이 태적 구조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맨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바로 점이층리이고 그리고 지금 이 물결무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연은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직 단면으로 본 모습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뭘까요? 네,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틈 사이를 다른 교구의 물질이 와서 채워준 거죠. 이것은 바로 건열인데 건열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층리면에서 관찰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층리와 층리면에 대해서 방금 배웠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각 지역, 그 각 지역마다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 볼 것은 바로 화성시의 시화호예요. 자, 시화호에서는 원래는 이곳이 바다나 호수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얘를 매립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쉬워지니까 과학적으로 탐사를 많이 하게 되어서 화석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화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바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이 돼요. 공룡알 그리고 공룡뼈 화석도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암석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붉은색을 띠는 것은 대부분이 그 육지에서 만들어진 암석에서 나오는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산소랑 노출이 되어서 산화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자갈처럼 크죠? 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2mm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붉은 퇴적층이 나오는데 가로무늬의 줄무늬가 굉장히 잘 드러나죠. 그 층리가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은 공룡 화석 뼈가 나타나 있는 건데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뿔 공룡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에도 담수성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시화호 지역은 바다라기보다는 육상에 있는 호수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공룡학자인데 지금 밑에 보니까 공룡알 화석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야외에서 지질조사를 할 때는 공룡알이 있었다. 그거보다는 공룡알이 정확히 몇 센티미터였다라는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스케일 바를 놔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진해 지역이 여기 있죠. 진해 용원은 이쯤에 있는데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거제도에 가도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G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부산의 다대포 지역이에요. 다대포 지역에서도 공룡 발자국 화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호에서 나오는 것이랑 유사해요. 붉은 색깔층이 같이 나오는 것. 그리고 F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통영인데 이 통영에 있는 읍도라는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공룡알 화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시화호는 퇴적 시기는 공룡 화석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감이나 사암 같은 것들이 퇴적이 되었는데 붉은 색깔 지층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다라기보다는 이 육상, 즉 호수 환경에서 퇴적이 된 것이고, 이런 층들을 우리가 육성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성층. 바다에서 퇴적이 된 것을 해성층이라고 하는데, 이 시화호는 육성층이에요. 자, 그리고 화석의 경우는 공룡 알 화석과 공룡 뼈 화석이 있는 거죠. 자, 우리 보통 요 영화에서 보면 쥐라기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런 공룡들은 대부분이 중생대 백악기에 유행했던, 백악기에 살았던 그런 공룡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에 과학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백악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원도 태백의 구문소에 대해서 봅시다. 구문소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귀족들 있죠? 이 귀족들이, 자, 여기 보면 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를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놀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구문소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잘 보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암석이랑은 좀 다르게 회색깔이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암석들은 석회암입니다. 우리 용원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구문소 근처에 가게 되면 이런 석회암층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석회암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여기서도 지금 가로무늬의 줄무늬인 층리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층리가 잘 발달해 있죠. 근데 이게 석회암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걸 떼서 염산이랑 붉은 염산이랑 반응을 했을 때 거품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석회암 속에 있는 CaCO3 성분과 산이 만나게 되면서 CO2가 방출이 되면 거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석회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떼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회색깔이죠. 자, 근데 이 석회암층에서는 단순히 암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게 그 화석이에요. 이 화석을 자세히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바퀴벌레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우리 고생대에 살았던 바다의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를 이렇게 해부를 해서 보면 폐가 나뭇잎 잎사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폐를 우리가 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허파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엽 동물이에요. 이엽. 근데 이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개, 한 개, 한 개가 다 허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파가 세 개 있다는 표현으로 삼엽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엽충.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보존이 잘 돼 있죠. 이런 거는 막 더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 더듬이 자리에도 굉장히 큰 뭐 뿔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구부러진 것도 많이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태백 고문소 지형의 퇴적 시기는 바로 고생대, 그리고 석회암이 발견이 되고 삼류충이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이곳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기 때문에 해성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화석은 중요하죠. 고생대에 퇴적되었음을 지시하는 삼엽충이 나오는 거예요. 삼엽충. 자, 그럼 넘어가서 부안의 채석강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는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자, 여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층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가로무늬의 줄무늬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층리 구조가 발달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절벽처럼 깎여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동굴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형성되어 있는 절벽을 우리가 해식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때 발달되어 있는 동굴을 해식 동굴이라고 얘기해요. 해식 절벽과 해식 동굴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체육관 근처에는 바로 바다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계속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이렇게 동굴과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화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닷물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석이 점점 잘 보존되어 있는 화석들이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채석강 지역에 가게 되면 측리면에 지금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수평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에 지금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눌려 있는 구조가 이렇게 보여요.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채석강 같은 경우에는 퇴적 시기는 중생대, 왜냐하면 공룡이 발견되기 때문에 중생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때는 호수 환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성층이죠. 육성층.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해식 절벽이나 해식 동굴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우리는 파도에 의한 침식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제주 수월봉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 제주도는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월봉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자, 수월봉에 가면 이런 지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막 케이크 같이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월봉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면 수월봉 카스테라 같은 거 팝니다. 이렇게 막 층리가 구불구불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질문. 지금 여기 보니까 약간 회색깔 암석들이 들어가 있는, 회색깔 이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입자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화산재예요. 화산재가 쌓이게 되어서 암석이 되었으니까 이 구성하는 암석은 바로 뭐다? 네, 응회암입니다. 응회암. 그러니까 회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응회암. 자,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큰 돌멩이 같은 것도 막 박혀 있죠. 이거 당연히 어디서 온 거겠어요? 네,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폭발하면은 이제 화산탄들이 날라와서 이 화산재에 다시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화산탄이에요. 굉장히 그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니까 화산재는 지금 수평하게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위에서 갑자기 화산탄이 슝 날아오게 되면서 여기 박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수평으로 쌓여 있던 것이 이렇게 눌려진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화산탄의 무게에 의한 눌림 구조죠.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층리가 이렇게 수평하게 쌓여 있는 것이고, 지금 화산탄이 날라와서 여기에 박히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살짝 층리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층리가 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산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화산탄이 날아온 방향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탄 날아온 방향은 이렇게 날아온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월봉 같은 경우에는 퇴적 시기는 신생대의 퇴적이 된 것이고, 이때 이 수월봉을 구성하는 암석은 응회암이나 화산탄이에요. 화산탄의 무게에 의한 눌림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화산탄이 날라온 방향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탄이 날라온 방향을 추정을 하면 예전에 화산의 분화구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월봉을 이루고 있는 그 화산재들은 그 분화구를 추정을 해보면 지금 이제 바다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섬과 수월봉 사이에 있어요. 바다 속에 이제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해 근처에 있는 고성덕명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성덕명리는 공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고성에 놀러 가면 뭐 공룡 카페, 공룡 만화, 뭐 공룡 식당, 뭐 이런 식으로 공룡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럴 만도 한 게 여기서 발견되는 공룡은 거의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화석도 많고 그리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있는 화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밑에 있는 층이 막 이렇게
눌려져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진흙이 이렇게 있으면 주먹으로 진흙을 막 치게 되면 진흙이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공룡이 그 진흙을 밟고 지나간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성 덕명리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암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암석을 위에서 지금 내려다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조는 바로 얕은 물가에서 볼 수 있는 연은이 지금 보이고 있고, 자, 이것은 바로 건열이에요. 건열. 그래서 이 덕명리 해안은 과거 그 얕은 물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이렇게 절벽 같은 것들도 잘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층리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덕명리 해안의 퇴적 시기는 공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생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나오는 공룡도 마찬가지로 지금 육지에 살았던 공룡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수 환경에서 퇴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호수이기 때문에 네, 육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식 절벽이나 해식 동굴이 지금 잘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아까 봤던 그 암석이 바로 셰일이에요. 셰일. 암석들 전체가 다 셰일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옛날에 점토질 물질들이 점점 더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셰일층에서 볼 수 있는 구조는 연은이나 건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얕은 물가에서 퇴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